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갔는데 시어머님이 저를 보자마자 물으셨어요. 혹시 이번 주 주말에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주말에요? 딱히 별일은 없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그게 아니라 니들 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지 뭐니. 한번 내려오라고 하더구나. 할머니께서요? 하긴 우리 현수 태어나고 나서 우리가 할머니께 너무 소홀했던 것 같네요. 어머니까지 현수 돌봐주시느라고 자주 못 가셨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노인 양반 혼자 외로우셨을 텐데 우리가 너무 소홀했던 것 같구나. 너 시간 낼 수 있는 거지? 당연하죠. 시간이 없어도 내야죠. 이게 다 저희 때문인걸요. 뭘 또 그렇게까지 말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마치 죄인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저를 시어머님께서 다독여 주셨어요. 시할머님께서는 지방에 홀로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시아버님께서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뒤에도 시어머님은 시할머님을 자주 찾아뵙곤 하셨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세상에 이런 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그랬기에 지방에 홀로 계신 시할머님을 모시고 올라오고 싶어 하셨지만 시할머님께서 서울살이를 마다하셨기에 우리가 자주 왕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태어나면서 다들 바쁘다 보니 왕래가 뜸해졌던 겁니다. 제가 아들을 출산하고 얼마 뒤부터 바로 출근을 했거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님께서 바빠지신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하지만 우리 아들이 태어나고부터 시어머님이 많이 밝아지셨는데요. 시아버님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셨기에 힘들어 하시던 시어머님께서는 우리 아들을 보는 낙으로 살고 계셨거든요. 시어머님께서 아들을 돌봐주셨기에 우리가 매달 200만 원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봐주시는데 200만 원이 큰 돈은 아니었지만 우리 부부와 시어머님 모두에게 그 돈이 가장 적당했기에 그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 돈마저도 항상 미안한 듯 받으셨거든요. 시어머님은 그렇게 받은 돈으로 시할머님도 알뜰하게 챙기곤 하셨어요. 가끔은 제가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게 되면 시어머님께 더 드리기도 했는데요. 그 돈으로 시할머님의 점퍼나 옷 같은 것을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당신보다 항상 시할머님을 먼저 챙기곤 했으니까요. 어머님, 그건 제가 사드릴 테니까 어머님 것도 좀 사세요. 아니야, 괜찮아. 나 돈 많이 벌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식 먼저 앞세운 뒤 할머니 마음이 어떻겠니? 니들도 알다시피 할머니가 네 시아버지를 그렇게 의지하고 살았잖니. 아버님께 의지했다기보다 어머님께 더 많이 의지하셨죠. 할머님이랑 어머님 보면 마치 엄마와 딸 같아 보여요. 그렇니? 그래 보였어? 네, 그래 보여요. 두 분이 가끔 티격태격 하시는 것도 재밌고요. 하긴 뭐 같이 지낸 세월이 있으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듯 시어머님은 시할머님을 참 알뜰히도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 주말에 시할머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기 전 동네 분들에게 드릴 과일이나 음료수 같은 것도 한가득 싸서 차에 싣고 갔는데요. 홀로 계신 시할머님을 챙겨주시는 동네 분들에게 항상 감사해 하셨거든요. 그렇게 잠시 후 시할머님 댁에 도착을 했는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집이 너무나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드리고 왔었기에 우리가 오는 걸 아셨을 텐데 가까운 곳에 마실이라도 가셨나 싶어서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어머님, 지금 어디세요? 네? 마을회관이요? 네, 알아요. 마을회관으로 오라고요?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님께서 남편과 제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마을회관에 계신 모양인데 거기로 오라고 하는구나. 마을회관까지요? 그럼 이거 다 들고 갈까요? 그러자.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어르신들 다 드실 수 있도록 가지고 가자꾸나. 시어머님의 말에 남편과 제가 양손 가득 먹거리를 들고 마을회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못 보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시할머님 댁에 자주 왔었던지라 저도 동네 분들 얼굴 정도는 거짐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을 보며 제가 시어머님 옆에
바싹 달라붙어서는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님, 저분은 처음 보는 분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처음 보는 분 같은데 새로 이사를 오셨나? 시어머님이 대수롭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에게서는 뭔지 모를 이상한 기운 같은 것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뭔가 으스스해 보였다고나 해야 할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어머님과 남편이 동네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왔니? 다들 오느라 고생했구나. 어디 보자. 우리 증손주는 더 많이 컸구나. 어쩜 아빠를 그대로 빼다 박았네. 그러게 이래서 시도독은 못한다고 하잖아. 지 아빠 판박이네 판박이야. 시할머님과 동네 분들이 우리 아들을 보며 각자 한마디씩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는 우리가 양손 가득 간식거리를 들고 온 것을 본 동네 어르신 한 분이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집 며느리는 하늘이 내려줬다니까.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렇게도 챙기겠어. 그러게 말이야. 자네는 무슨 복이 있어서 저런 며느리가 들어왔어 그래? 아유 별 말씀을요. 우리 어머님이 워낙 좋은 분이시잖아요. 저는 우리 어머님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걸요. 하긴 자네 시어머니가 자네한테 참 잘하긴 했어. 내가 보기엔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합이 아주 좋은 것 같아. 그렇잖아. 이게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 맞는 말이구만. 암튼 난 그냥 다 부럽구만. 동네 분들이 다시 한마디씩 하시면서 마을 회관이 시끌벅적해졌는데요. 처음 보는 그 아주머니가 우리 시어머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한참 동안을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매섭고 오싹하던지 저도 모르게 남편 뒤로 숨을 정도였는데요. 그런 제 모습을 봤던 것인지 그 무섭게 생긴 아주머니가 그제서야 시어머님에게서 눈을 떼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 집이 대대손손 며느리 복이 있네. 그렇다마다요. 이 집 며느리들이야 착하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근데 그걸 한눈에 알아보시네요. 그런 것도 다 보이는가 보네. 그걸 뭐 꼭 봐야 하나? 그냥 다들 인상이 아주 좋네요. 그제서야 시할머니께서 우리에게 그 무섭게 생긴 아주머니를 소개해줬는데요. 인사해라. 여기는 보살님인데 아주 용하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오늘 오신다고 해서 내가 니들도 내려오라고 한 거야. 네? 저희 보고 점을 보란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께서 많이 놀라신 듯 했는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점쟁이가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집에 가서 조용히 말 좀 하죠. 왜요? 우리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요? 저번에도 그러더니 왜 자꾸 우리한테만 그러는 거요? 저기 여기서 이렇게 말할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댁에 가서 조용히 말씀드릴게요. 점쟁이의 말에 시할머님의 안색이 어두워져 있었는데요. 그런 시할머님의 표정에서 뭔가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마저 느껴졌습니다. 우선 점쟁이의 말에 시할머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우리 모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를 점쟁이가 따라왔고요. 그렇게 집에 도착한 뒤 점쟁이가 시할머님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님은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야 합니다. 이달 말쯤에는, 그러니까 이달 29일부터 30일까지는 아들 집에서 자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우리 아들 집에서요? 예, 꼭 아드님 집에서 주무셔야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거 잘 안 알려주는데 그동안 며느님이 착하게 살아서 복이 참 많네요. 여기저기서 며느님을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단 말입니까? 저도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암튼 29, 30일 이틀은 꼭 아드님 집에서 주무셔야 합니다. 내 말 명심하세요. 점쟁이가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점쟁이의 말에 시할머님이 걱정스레 물으셨는데요.
그렇게만 하면 괜찮다 그 말인 거죠? 예, 그렇게만 하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 꼭 명심하세요. 얘야, 너 꼭 명심하거라. 이분이 보통 용한 게 아니거든. 얼마 전에는 저 아랫마을 최 씨가 이분이 써준 부적 때문에 큰 사고를 당할 뻔하다가 살았단 말이다. 그러니 너 꼭 명심해야 한다. 시할머님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시할머님께서는 점쟁이의 말을 고지고대로, 아니죠, 거의 맹신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역시나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듯 했는데요. 난 잠자리 바뀌면 불편해서 잘 못 자요. 아무래도 우리 집이 편한데. 그리고 우리 순복이도 나 없으면 잠을 잘 못 자서 안 되는데. 네가 지금 강아지 걱정할 때야. 하루 이틀 따로 잔다고 강아지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꼭 명심하거라. 알겠냐? 내가 진작에 보살님을 만났으면 우리 아들을 그리 허망하게 보내진 않았을 텐데. 시할머님께서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요. 시아버님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셨기에 아무래도 그 충격으로 인해 시할머님께서는 점쟁이의 말을 맹신하고 계신 듯 해보였어요. 그렇잖아요. 이 미신이라는 게 사람이 가장 힘들 때 그 마음속을 파고든다고 하잖아요. 점쟁이의 말을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시할머니께서 안간힘을 쓰고 계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안쓰럽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님께서 눈치를 보며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여기 보살님 말씀대로 할 테니 어머님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너 꼭 약속 지켜야 한다. 너까지 잘못되면 나도 그냥 이참에. 어머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29일이랑 30일 날은 얘네들 집에서 자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 꼭 약속 지켜라. 시할머니께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시할머님께서 점쟁이에게 시원한 커피 한 잔을 대접하며 봉투 하나를 점쟁이 손에 쥐어주셨어요. 제가 이런 거 받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이래야 내 마음이 편해서 그래요. 그러니 그냥 받아둬요. 시할머니께서 한사코 점쟁이 손에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그런데 집을 나서던 점쟁이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더니 제 가까이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갑작스레 점쟁이가 다가왔기에 제가 놀란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점쟁이가 제 귓가에 대고 한마디를 속삭이고는 급히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시할머님께서 제게 물었어요. 왜? 무슨 말이길래 귓가에 대고 말하는 거야? 뭐라고 하디? 아, 그냥 어머님 우리 집에서 꼭 주무시게 하라고요. 그래? 저 양반이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하는 거 보니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구나. 어머님, 별일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점쟁이들이 무슨 신도 아니고 너무 맹신해도 안 좋아요. 그런 건 그냥 재미삼아 보는 게 좋은 거예요. 부정 타니까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거라.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니 저렇게 신신당부하는 거 아니겠냐? 네 말대로 맹신하는 건 안 좋지만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면 미리 알고 비켜가는 것도 나쁘지 않잖니. 그러니까 넌 잔말 말고 저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해야 한다. 그리고 이건 부적인데 항상 몸에 지니고 있으라고 하더구나. 시할머님께서 시어머님께 부적 하나를 건네셨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시어머님은 점쟁이의 말을 그다지 믿지 않는 것 같아 보였는데요. 부적을 받아들던 시어머님의 얼굴이 영 미심쩍다는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시할머님 댁에서 다 같이 잠을 잔 뒤 다음날 다시 집으로 올라왔는데요. 너 꼭 명심해야 한다. 알겠냐? 알겠어요, 어머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그리고 너도 29일, 30일 날은 네 시엠이 꼭 네 집에서 잘 수 있도록 잘 챙겨야 한다. 네, 할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할머님 말씀 아주 잘 듣는 손주 며느리잖아요. 제가 어머니 꽉 붙들고 있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암만 그렇게 해야 하고 말고 우리 손주 며느리가 그리 말해주니 내가 한시름 놓이는구나. 우렁찬 제 목소리에 시할머니께서 마음을 놓는 듯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까지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상상조차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저는 시할머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휴대폰으로 알람 설정까지 해놨어요. 시할머님 말씀대로 안 좋은 일이라고 하는데 굳이 정면으로 맞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비록 그게 미신일지라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 뒤 우리에게는 정말 신기하고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인지 지금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이게 그냥 우연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점쟁이 말이 맞았던 것인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선 다시 집으로 올라온 우리 가족은 평소와 다름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 가족이 그랬습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되었고 그 점쟁이가 말했던 것들을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할머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얘야, 곧 29일 되는 거 알고 있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맞다. 곧 29일이네요. 죄송해요. 바빠서 깜빡했어요. 내가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니? 너라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거 아니야. 네, 죄송합니다. 잘 기억하고 있을게요. 오늘부터 내가 매일매일 전화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라. 네, 할머님. 잘 알겠습니다. 시할머니께서 그토록 화를 내신 건 처음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제게 정색까지 하시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드디어 29일이 되었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제가 시어머니께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오늘이 29일인 거 아시죠?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셔야 해요. 저기 근데 잠깐만 다녀오면 안 될까? 순복이 걱정도 되고. 알겠어요. 그럼 저랑 같이 가요. 뭐? 너랑 같이? 괜찮아. 내가 금방 다녀올게. 안 된다니까요. 조금 전에도 할머니께서 전화하셨단 말이에요. 저한테 절대 어머님 옆을 떠나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하셨어요. 참내 어머님이 왜 그렇게 난리신지 모르겠구나. 이게 다 그 점쟁이 때문이야. 내가 보니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짓인 것 같구만. 거기에 놀아나고 계신 거라니까. 아무튼 전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근데 안 좋은 건 비켜가서 나쁠 건 없잖아요. 저도 그 점쟁이 만난 뒤로 내내 꺼림칙하단 말이에요. 그냥 점쟁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니까 저랑 같이 가세요. 제가 시어머님 팔짱까지 낀 채 꽉 붙잡고 따라 나섰습니다. 시댁에는 순복이란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한참 오래전부터 시어머니께서 키우는 강아지였어요. 남편 말로는 시할머님 댁에 내려가다가 만났다고 했습니다. 무슨 덤불 속에서 홀로 낑낑거리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대로 뒀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았기에 시부모님이 데려와서 키웠다고 했습니다. 참 신기했던 것이 평소 우리 시어머님은 동물을 정말 싫어하시던 분이셨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남편이 강아지를 키우자고 그렇게 졸라댔지만 절대 키우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인연이라는 것이 있긴 있었던 것인지 덤불 속에서 홀로 덜덜 떨고 있던 순복이를 보며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순복이는 그렇게 가족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반려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순복이는 그냥 우리 가족이었어요. 단 한 번도 동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거든요. 동물은 집에서 키우면 안 된다며 펄쩍 뛰시던 시어머님은 순복이와 같이 잠을 잘 정도로 정말 많이 변하셨고요. 특히나 시아버님께서 갑작스레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항상 순복이를 끌어안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다만 우리 집에 올 때는 순복이를 데리고 오지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시어머님께서 우리 아들을 챙기느라 바쁘기도 하셨고 혹시나 하는 걱정에 자주 데리고 오진 않았어요. 암튼 순복이는 우리에게 가족이나 다름없는 그런 강아지였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님은 순복이가 걱정돼서 데리고 올 생각인 듯 했고요. 하지만 집에 도착을 해서 순복이에게 밥을 주고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순복이가 꼼짝도 하지 않고 마구마구 짖어댔어요. 그 모습에 시어머님과 제가 당황한 채 놀라 있었는데요. 참 이상했던 것이
순복이는 굉장히 순한 강아지였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짖거나 하지 않는 그런 강아지였어요. 그런 순복이가 따라가지 않겠다며 시어머님 품에서 뛰쳐나간 채 시어머님이 주무시던 침대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어찌나 짖어대던지 시어머님께서 걱정스레 말씀하셨거든요. 안 되겠다. 순복이가 이렇게 짖어대는데 못 가겠어. 그렇다고 순복이만 두고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냐? 네? 절대 안 돼요. 오늘 내일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라고 했잖아요. 전 시키는 대로 해야 하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괜찮아. 그거 다 미신이라니까. 그러니까 너나 얼른 가봐. 안 돼요, 어머님. 그때 그 점쟁이가 제 귓가에 대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래, 맞네. 그때 그 점쟁이가 너한테 뭐라고 속삭이던? 아무리 물어봐도 네가 대답을 안 해줘서 답답했었는데 도대체 뭐라고 한 거야? 시어머니께서 궁금하다는 듯이 제 눈을 뚫어지라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날 점쟁이가 제 귓가에 대고 속삭이던 말을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었거든요. 점쟁이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시킨 건 아니었지만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점쟁이가 말한 대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랬기에 제가 시어머님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그때 그 점쟁이가 그랬단 말이에요. 혹시나 시어머니가 안 따라간다고 해도 무조건 끌고 나와야 해. 내 말 명심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전 왠지 찝찝하단 말이에요. 라며 제가 억지로 시어머님을 잡아 끌었습니다. 순복이는 어쩌고 나 혼자가 안 따라간다고 저 난리인데. 오늘 내일 이틀만 그런 거잖아요. 그니까 얼른 나가요. 그리고 내일 다시 순복이 보러 오면 되잖아요. 그렇게 시어머님이 제 손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는데요. 시어머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이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거봐라. 내가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했지. 그 점쟁이 그거 사기꾼이라니까. 우선 나 금방 집에 좀 다녀오마. 우리 순복이 많이 무서웠겠구나. 알겠어요, 어머님. 오늘까지는 여기서 주무셔야 하시는 거 아시죠? 알았다, 알았어. 시어머님께서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그런 시어머님 말씀처럼 그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에 우리 모두는 점쟁이가 사기꾼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역시 시할머님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오늘까지인 거 알고 있지? 네 시어머니 잘 데리고 있어야 한다. 네, 할머님. 그렇잖아도 제가 어제 억지로 모시고 나왔어요. 그리고 말이다. 혹시 순복이도 데리고 왔니? 아니요. 순복이가 어찌나 짖어대던지 그냥 두고 나왔어요. 그랬구나. 알겠다. 시할머님께서 긴 한숨을 내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시어머님은 우리 집에서 주무셨는데요. 역시나 순복이는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어머님, 순복이가 오늘도 막 짖어댔어요? 그러게 말이다. 참 이상하네. 내가 안으려고 하니까 으르렁대기까지 하잖니? 순복이가요? 순복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그러게 말이다. 아까 아침에는 나한테 척 안겨서 잠시도 안 떨어지더만 밤이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지 뭐냐? 순복이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나도 못 알아보나? 진짜 이상하네요. 시어머님과 제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렸는데요. 이상하긴 했지만 시어머님께서 우리 집에서 하루만 더 주무시면 됐기에 우리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시어머님은 우리 집에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신 시어머님이 순복이를 보러 집으로 가셨는데요. 잠시 후 시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예, 순복이가 눈을 안 뜨는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복이가 눈을 안 뜨다니요. 그때까지도 저는 시어머님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순복이가 눈을 안 뜬단 말이야. 니들 지금 여기로 좀 와봐라. 알겠어요, 어머님. 지금 바로 갈게요. 다행히 그날이 주말이었기에 남편과 제가 대충 옷만 갈아입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으로 들어섰는데요. 집안에 시어머님의 울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님을 보며 남편과 제가 어리둥절한 채 멍이 서 있었어요. 우리 순복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나 보구나. 네? 무지개 다리를 건너다니요? 엄마, 그럴 리가 있어? 어제까지도 멀쩡했잖아. 어디 아픈 것도 없었잖아. 남편이 놀란 채 순복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 말씀처럼 순복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 순복이를 데리고 급히 동물병원으로 갔는데요. 수의사도 시어머님과 같은 말을 할 뿐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더없이 소중하던 순복이가 떠나갔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았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복이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순복이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는 얘기를 들은 시할머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날 시할머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지금도 손이 덜덜 떨리기만 하는데요. 어찌나 놀랐던지 시할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할머님의 말씀을 기억나는 대로 작성해보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순복이가 시어머님 대신 무지개 다리를 건넌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만났던 점쟁이가 말하기를 시할머님을 보는 순간 시할머님 주위에 흐릿하지만 무서운 기운이 계속 느껴졌다고 하는데요. 그랬기에 시할머님께서 급히 우리를 내려오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할머님은 본능적으로 당신 삶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그 점쟁이가 우리 시어머님을 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았는데요. 우리 시어머님 주변에서 저승사자의 기운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29일, 30일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게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요. 그 점쟁이 말로는 시어머님 대신 순복이가 떠난 거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순복이를 애주중지 키워주신 시어머님에게 순복이가 마지막 은혜를 갚은 것이라고 했어요. 순복이를 처음 만나던 그날 시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순복이는 이미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거라고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찾아왔다는데 시어머님 침대에 누워있던 순복이를 대신 데려갔다 그 말인 것 같았어요. 그 말에 우리 모두는 소름이 끼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애미 네가 착하게 살아서 순복이가 너한테 은혜를 갚은 거라고 하더구나. 비록 말 못하는 강아지였지만 너한테 많이 고마워했던 것 같구나. 하필 그 점쟁이가 말하던 그날 순복이가 떠났잖니. 그리고 순복이가 침대에서 그렇게 안 내려오려고 했다며? 그것만 봐도 좀 이상하지 않니? 시할머님께서 먼 산을 바라보시며 긴 한숨을 내쉬고 계셨어요.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과 저도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때 그게 사실일까? 아니면 그냥 우연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물론 그 뒤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도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시고요. 시할머님 말씀처럼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